비타민C 맞아야 암이 줄어든다. 맞기가 힘들다. 화가 난다. 맞지 말아야 하는 게 좋을까? 안 맞으면 불안하다. 우라통이 속에서 꽉 막혀 있다. 표준치로 짧고 굵게. 이게 이제 뭐 질문이신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제가 이게 우라통이 속에서 꽉 막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권하는 치료 중에 비타민 C 요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그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혈관통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맞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왜? 나으람이 내가 나으람이 비타민 C 주사 안 맞는다고 안 낫지 않습니다. 안 나으람이 비타민 C 맞는다고 낫지 않아요. 제가 시험에 비유했잖아요. 시험은 평균 점수가 그 기준을 넘어야 돼요. 예. 10과목 보는데 한 과목 100점 나온다고 해서 그 시험 붙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의학은 뭐예요? 이용하는 거랬죠. 이용한다는 거의 의미가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좀 현대의학과 자연시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거든요. 내가 아주 무거운 니아까를 경사진대를 끙끙 끌고 올라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막 바둥바둥하고 막 버티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벼워진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혼자 무거운 니아까를 끌고 가니까 아유 아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양쪽에서 그걸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힘이 막 버틴 아주 딱 뭐랄까 비등비등할 때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요 잘 나가요.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뒤에서 밀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의학들인 겁니다. 대체요법, 뭐 오프라벨, 한방, 한약, 뭐 침, 뜸 이런 것들. 이 바로 뒤에서 이게 살짝. 근데 나 모르겠어. 나 귀찮아. 아무 생각, 나 끌 생각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뒤에서 밀어줘도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뒤에서 빵 하고 미는 거예요. 어떻게? 수술항암 방사선. 왜? 이 적당히 밀어서는 안 나가니까 뒤에서 아주 빵 하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니아까 끌던 사람 깔려버립니다. 그 니아까에. 그리고 니아까 앞으로 나가죠. 계속 쭉 가서 내가 원하는 데 딱 갈까요? 앞에 조종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궁창으로 빠져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뭡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끌면서 뒤에서는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 뒤에서 안 밀어줘도 된다 이거. 내가 혼자라도 얼마든지 그거 물론 버겁죠. 그래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도움은 치유 적합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뒤에서 빵 미는 건 어떻게 내가 깔려버린다고요. 뒤에서 아주 세게 하니까. 내 건강성을 훼손하면서 암은 없애지면 내 건강성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C 말고도 얼마든지 뒤에서 날 밀어줄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안 맞으면 불안하고 우라통이 속에서 꽉 막 막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니아까를 끌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살짝 미는 거 없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겁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도와주면 내가 끌면 되지. 뭘 꼭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얼마든지 뒤에서 도와줄 건 많아요. 요즘은 워낙 좋은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암 낫기 좋은 시대라고 그래요. 저처럼 자연치유 얘기해 주는 사람 있죠. 각종 현대의학도 굉장히 표준 치료도 굉장히 좋아졌죠. 이용하기가 아주 좋아져. 옛날에는 부작용이 훨씬 커서 이용할 게 없었는데 요즘은 표적도 있고 면역도 있죠. 그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대체요법 무지 발전했죠. 저 때는 비타민 C 정도밖에 없었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한방 치료, 침, 뜸 도와줄 게 너무 많아요 뒤에서. 그런데 왜 우라통을 터져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그러지 이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뒤에서 아무리 밀어봤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한테
도움되는 건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전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못해. 만약에 녹즙을 얘기해요. 녹즙 2리터? 나는 상황이 먹을 수가 없어. 몸 상태가 먹을 수가 없어. 그럼 또 그걸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 위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요. 그래서 현실 위에 두 다리를 딛고 다만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이상적인 상황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도 충분하다. 왜? 우리 몸의 회복력은 무지 빠르고 크거든요. 이상적이어야지만 낫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꼭 들은. 이상적인 상황이어야 비타민C 맞으면 이상적이죠. 꼭 그래야만 낫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상심하시거나 이것처럼 뭐 불안해하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왜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리아카 비유는 매우 흥미롭고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차 옆좌석 조수석에 했는데 이 사람이 막 130km로 계속 가. 이렇게 저렇게 가고 막 멀미가 날 수 있잖아요. 시가 그렇게 130km를 몰니까 멀미가 나지 좀 천천히 좀 몰아 막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내가 운전하면 130km에 전혀 멀미가 안 나요. 멀미의 핵심은 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냐이지 그 130km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비유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도하려면 우선 시작은 항상 머리로 바른 방향을 아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가슴에 뭔가가 있어요. 두려움이든 위축감이든 열등감이든 분노든 억울함이든 죄책감이든 이것 때문에 실천이 잘 안 되고요. 실천은 배예요. 몸이고. 이 실천이 되는데 또 실천을 조금 한두 번 하다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여기 요 밑은 지루해서 막막해서 관둬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 내려가서 무의식까지 변할 정도까지 습관될 때까지 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습관이란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무의식까지의 변화를 말하고 세포의 기억을 바꾼다는 뜻인데 생각해 보세요. 세포의 기억을 바꾸고 무의식까지 변화되면 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핵심 습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호흡 습관,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인간관계 습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힌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뭐 꼭 암을 극복하는 1차적 목표도 있지만 평생 건강하고 나답게 꽃 피우는 훈련, 공부, 수련을 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표현하면 배심이 생겨야 돼요. 배심. 아까 머리, 가슴, 배처럼. 배심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불안하지 않아? 뭐 잘 되겠지 뭐. 근거가 뭔데? 자료를 다 제출해봐. 아니 뭐 숫자화해서 자료는 제출 못해도 왠지 배짱이 맞을 것 같고 배심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무의식의 힘이에요. 배심이라는 게. 그래야 다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배심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쓴 거고요. 내 치유 청사진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부터 무의식까지 딱 선 거예요. 그래야 아까 비타민C 해갖고 누군 좋아졌다는데 너는 그거 못하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가 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론을 얘기해 볼까요? 비타민C 요법이 있기 전에도 암은 이미 있었고요. 제가 한 30, 40년 전에 비타민C 요법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나은 사람이 꽤 많아요.
비타민 C 전혀 이렇게 주사 안 하고도. 그 사람은 비타민 C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거였다면 사람이 낳은 건 거짓말이야 되잖아요. 낳는 방법의 방법론은 아까 그 저수지에서 붕어가 아니라 잉어가 잡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인식되듯이 그 밑에 깔려있는 태도예요. 오프 레벨 드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일반 양약을 써서 또 치유한다는 거. 제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암을 낳았다. 그 책을 예전에 우리 주마니아 님도 이제 보고 나서 이분은 그 방법 안 썼어도 나을 분 같네요 라고 말하는데 동의를 저는 100%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도 뒤져보고 이 논문도 찾아보고 자기가 택한 다음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꽉 하고 또 그래서 자기 몸으로 검증해 본 다음에 또 하고 그런 태도라면 그 서양의학의 약물 갖고 안 했어도 이 사람 뭘 했어도 나았겠다. 아까 붕어가 아니라 잉어에도 낫겠다 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걸 굳이 용어를 쓴다면 자율신경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배심이 생겨야 돼요. 무의식적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적 학습, 심화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론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대 나의 기둥이 서야 된다. 그걸 아까 운전에 비유하면 150km를 가도 내가 운전하면 멀미 안 나고요. 130km를 가더라도 옆 사람이 운전하면 멀미 나기 쉽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은 아시는데 생각 습관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듯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뭐 두렵거나 화가 난다거나 불안하거나 하면 그게 잘못된 생각 습관. 우리는 현실은 이거 현실이 좋은 현실, 나쁜 현실 뭐 이게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현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보면 아주 잘 사시고 좋은 조건에서 사시는 분도 항상 화가 나 계신 분이 있고요. 가진 거 없었지만 항상 즐겁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현실이 화가 난 현실이라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즐거운 현실에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 왜냐면 또 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암기 과목 작은 것 때문에 국영수를 포기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국영수.